제가 볼 땐 다음 편에서 보니까 실장으로 승급된 그 남자분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은 900샷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병원들 요즘 막 릴스 찍고 그러던데 저희도 릴스 찍는 거 어때요? 2018년에 개원을 했는데 당시는 사실 네이버밖에 없었어요.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도 거의 초창기였고 버스 밖에 이렇게 붙이거나 지역의 현수막. 최근에 인스타 짧으니까 의사 남편 만나는 방법 아, 하면서 그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병원에 들어가서 직원이 되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의사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거든요, 사실. 찌방만 고객님이 지난번처럼 해주세요. 근데 채팅이 아무 기록이 없어. 그럼 내가 뭐가 될까? 아니 어떻게 될까? 찍어 맞추는 무당이 되라는 거야 뭐야? 저는 있었어요. 이제 오픈 초반 때는 아무래도 병원이 자리 잡기 전이니까 A부터 Z까지 전체 다 뭔가를 새로 만드는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규율이 엄격하고 군기를 잡고 이런 게 좀 더 많았는데 또 오픈 초반에 계셨던 실장님이 좀 저 이수진님이랑 비슷한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병원이 규모가 커지고 실장 수가 많아지고 이제 시스템이 정립이 되면 저런 느낌은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예 체계가 잡히니까. 근데 저 병원은 좀 작은 규모 같고 뭔가 체계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좀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슈링크 나셨는데 저도 원장님이 슈링크 300샷 써주셨는데 난 600샷 나셨는데 근데 실장님한테 좀 더 많은 샷을 놔준 거는 예은쌤보다 면접도 넓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받아야죠. 일단은 고객이 보는 사람들이고 뭐가 바뀌었냐고 고객들이 와서 무슨 시술했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데스크에 있는 코디네이터 직원들도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알거든요. 얼굴이 바뀌었다고. 알죠. 그리고 심지어 원장님한테도 무슨 시술했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니까 직원들도 뭔가 변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캐치를 잘 분명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술을 많이 하시죠. 많이 해주고 사실 이제 정상가보다는 좀 저렴하게 직원 할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합니다. 고객님들도 그런 걸 보고 실제로 티켓팅이 많이 되고 그래서 직원의 가족분이 오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그리고 받아봐야 뭔가를 알잖아요. 고통이나 뭐 통증, 뭐 효과 본인들도 알아야 설명을 할 수 있고 저도 그렇고 받아봐야 뭔가 느낌을 알고 아, 이게 더 좋구나 언제쯤 효과가 더 나타나구나 아니까 적극 장려는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슈링크라는 레이저가 이제 요만한 거라고 하면은 우리 얼굴 작은 이하이 원장님한테는 당연히 요만큼만 들어가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많이 들어가야겠죠. 들어가는 레이저 사이즈가 있으니까 부위가 넓은 부위에는 정해진 크기의 레이저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샷수가 많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지방이 또 많은 분들한테는 좀 레이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또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고 제가 볼 땐 다음 편에서 보니까 실장으로 승급된 그 남자분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은 900샷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실장으로 승급이 돼요? 나중에 보면 승급이 되더라고요. 스포 아닌가요? 하극상도 뭐 발생하고 그러는데 원장님 아프셔서 어떡해요? 슬슬만 알고 있어요. 저 사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뭐 처음부터 잘 안 맞았는데요. 뭐.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잊어야죠. 있으셨을 것 같은데. 끼부리세요? 아, 저는 남자 직원이 없었어가지고 전 그런 경험이 없어요. 원장님도 끼부리세요? 아니 저는 뭐 제 직원들이 저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저런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런 경우가 뭐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보통 뭐 일하느라 좀 정신이 없으셔서 많지는 않지만 아주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부원장님이 뭐 그랬다 뭐 이런 말은 사실 들은 적이 있는데 제 주변에도 사실 없거든요 그런 적. 보통 이제 강남권의 이제 대형 병원들 그런 이제 부원장님들은 좀 나이도 젊고 미혼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연애하고 이런 경우도 좀 있대요. 최근에 인스타 짧으니까 의사 남편 만나는 방법 아, 하면서 그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병원에 들어가서 직원이 되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의사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 봐서 되게 흥미로워했어요. 아, 이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구나. 원장님 나 혼자 오시죠. 어떻게 좀 도와드릴 때 어야 이거 어떡하냐. 안녕하세요. 턱 시술하러 오셨어요 원장님. 아 아니요 그 턱은 괜찮고 저 겨드랑이 제벌만. 근데 이 턱투스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발 뒤꿈치가 있다 해도 가만히 안 껴도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미용 시술적으로 하관이 돌출된 거를 들어가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그렇다고 또 뭐 턱이 무턱도 아니시고 만약에 제가 상담을 한다고 하면은 턱이 나온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중안면부에 어떤 볼륨을 좀 넣어서 시선을 쏠리게끔 뭐 그렇게 시술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본인은 겨드랑이 제모만 하겠다고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니즈 파악인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아파서 오는 게 아니고 예뻐지려고 오는 거니까 원치 않는 상담을 길게 하면 또 과잉이다, 불쾌하다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장형 이런 데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좀 초진으로 오면 무조건 방에 내려가서 무조건 다 설명을 해줘요.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여론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좀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저도 다른 병원 리뷰에서 왜 내 얼굴 평가를 다 해주지? 이런 거를 그거를 되게 봐가지고, 기분 나빠서. 네, 그래서 고객한테 오시면은 혹시 상담을 더 전반적으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어디가 고민이세요? 이렇게 해서 본인이 고민이 있다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나 전반적으로 좀 다 알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아까처럼 턱이랑 다 말씀을 해주시겠죠? 근데 그거를 먼저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세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극 중에서는 조진세님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럴 수가 요거 있어요. 난 이거 네. 얘 겨드랑이 제모만 하러 왔다 그러는데 난 턱이 정상인데. 뭐 그렇게 그쵸. 한다고 하니까 네. 그거는 아니죠. 맞아요. 조진세 고객님 채팅 누가 했냐요? 선대요? 거기 없어요. 지방만 고객님이 지난번처럼 해주세요. 근데 채팅이 아무 기록이 없어. 그럼 내가 뭐가 될까? 아니 어떻게 될까? 진료 기록이죠. 예. 이 환자가 이전에 받았던 히스토리에 대한 기록이 누락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차트에 기록을 한다 그런 내용이고,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회차 결제가 많잖아요. 제목 5회 이렇게 하면은 회차를 쓰고 그 날에 대한 그 진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나는 받았는데 왜 이 병원은 안 했다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회차나 이런 게 문제되면 굉장히 병원 신뢰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그런 회차가 누적이 되면 좀 페널티를 주고 이런 식으로 병원 자체 시스템은 있습니다. 상하가 나눠져 있는 관계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아침에 회의 때 경고를 받는다거나 뭐 근태가 안 좋다거나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차팅이 누락됐다거나 중요한 게 사실 이런 경우에는 지적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요새 또 저희 직원들이 다 젊잖아요, 사실. MZ 직원들이 많은데 또 너무 저런 문화가 자주 있다 보면은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대놓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혼을 낸다거나 사실 이러지는 않고 이제 점수제로 저희는 하거든요. MZ 직원들이 이렇게 참을성이 부족하다, 조금 맞지 않으면 퇴사한다, 뭐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직원 복지, 그 다음에 근무 시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MZ 직원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제 이런 건 아닌데 일부 어떤 문화가 바뀐 거니까 거기에 좀 이렇게 수긍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Z 직원들 사랑합니다. 저희 병원은 1시에서 2시까지 점심이면 1시를 넘어가더라도 불만이 생기죠. 오버타임비를 수당을 드려도 내 점심시간 할애가 됐다 이러면서 불만인 분들도 있고,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 너무 바쁘니까 점심시간을 못 챙길 때 융통성 있게 갔다 와라 이랬는데 못 다녀왔을 때 불만이 그것도 생기고. 이제 10년 전하고 딱 비교를 하면은 그때도 20대 초반 직원이고 지금도 20대 초반 직원인데 좀 확실히 다른 거는 자기에 대한 그 자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지금 MZ들은. 그러니까 내 시간은 더 소중해.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이 두 개는 확실하게 좀 강하거든요,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여기 조직이고 여기에 내가 좀 혼을라고 해도 내가 고쳐야지, 그리고 조금 오바되더라도 내 직장이니까 해야지, 이런 게 있다면 지금 친구들은 그런 게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몇 달 전부터 병원 매출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 없을까요? 다른 병원들 요즘 막 릴스 찍고 그러던데 저희도 릴스 찍는 거 어때요? 저희가 환자가 오면은 어떻게 방문을 했는지 내원 고객 경로를 파악을 하는데 블로그를 보고 왔다, 유튜브를 보고 왔다, 릴스, 인스타를 보고 왔다, 뭐 이렇게 환자들이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게 직접 선택하는 게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릴스의 효과가 극대화돼 있다, 뭐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 파악하기 어려운데,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봐주면은 이제 그 내용이 뭐 어쨌든 간에 이 병원에 대한 호감도는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또 워낙 요즘엔 SNS가 너무 많으니까 저는 다소 도움이 일부 된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기존에 다니는 재진 환자들도 이제 영상 같은 걸 보고 좋아해하고 원장님에 대한 어떤 벽 되게 어렵게 생각했다고 하면은 좀 그런 영상을 보면은 원장님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릴스를 저는 큰 효과가 있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걸로 노출이 되고 그거를 통해서 병원에 대해 알려지고 종합적으로 본다면 판단해서 오시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춤을 보고 이 병원을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보통 좀 친근하게 느끼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관심 있는 분야를 보다가 여기 가야겠다, 유입 창구 정도의 역할은 한다고 봅니다. 초창기에 찍었었어요. 근데 저는 주로 시술 관련된 영상을 찍는 편이어서 그냥 시술을 찾다가 어쩌다 떠가지고 그걸 보고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셨어요. 대표 원장님이 오프인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안 계시는 날 직원들이 어린이날처럼 되게 들떠서 흥분돼서 즐거운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팁인 것 같고, 그리고 매출에 따라서 대표원장 기분이 좀 안 좋았다 좋았다 할 때도 있거든요. 저희도 사람이니까. 그런 예민한 느낌? 이런 거를 이제 분위기, 병원 분위기에 반영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하면 재밌는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진짜 오늘 처음 봤거든요, 영상을. 얘기는 들었는데 처음 봤는데 사실을 반영하여 꽤 현실적으로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이 업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래도 이 병원의 생태계를 아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좀 흥미롭게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산부인과도 있고 사실 여러 과가 있는데 하필 피부과를 콘텐츠로 잡은 거잖아요, 저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내가 좀 예뻐지고 싶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욕구가 강하구나 라는 게 있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스마일 클리닉 한번 출연할 수 있으면 섭외 저도 한번 나가고 싶어요. 섭외는 언제든지 뭐 진짜 나가고 싶어요. 환영합니다. 궁금하면 왜 모두에서 피부 고민 누구나 하나쯤은 있잖아. 검색해봐도 설명 왜 이렇게 어렵나.